챕터 2 기계가공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삭 이론입니다. 우선 절삭 가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공구를 사용해서 공작물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원하는 모양의 치수로 부품을 만드는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칩은 형상과 관계가 없는 그런 찌꺼기 부분을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칩이 발생하는 가공이 절삭 가공 방법이 되겠죠. 이런 절삭 가공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는 우선 절삭 속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절삭 운동에서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상대 속도를 뜻합니다. 이 단위는 미터 퍼 미뉴트 단위를 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송이 절삭 가공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을 회전시켜 가공하는 경우에 공작물이 1회전할 때마다 공구가 이동하는 거리를 이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위는 밀리미터 퍼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삭 깊이가 되겠는데요. 이 절삭 깊이는 공작물 1회 깎아내는 깊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절삭 가공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칩의 종류입니다. 이 칩이 발생하는 가공 방법이 절삭 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칩은 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형 칩, 두 번째 전당형 칩, 그 다음에 균열형 칩, 열단형 칩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동형 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연성재료의 고속절삭에서 나타나는 칩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표면이 굉장히 고르게 매끈하게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칩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칩 제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의 형상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전단형 칩입니다. 반연성 재료의 이 저삭 절속에서 나타나는 칩의 형태인데요. 위에 유동형 칩과는 달리 연성 재료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 절삭 속도가 고속 절삭이 아닌 저속 절삭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칩은 어느 정도 연속되어 나오긴 하는데 끊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열단형 칩과 유동형 칩의 중간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균열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과 이 전단형 칩은 연성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했었는데요. 균열형 칩은 연성 재료가 아닌 깨지기 쉬운 성질인 취성 재료를 가지고 저속 절삭할 때 나타나는 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균열형 칩은 이 취성 재료를 절삭할 때 나타나는 칩의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열단형 칩입니다. 이 열단형 칩은 극연강, 알루미늄 합금 등과 같이 이 점성이 큰 재료를 절삭할 때 고속 절삭이 아닌 또 저속 절삭에서 나타나는 칩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우선 점도가 그리고 점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절삭을 하게 되면 점성이 높고 절삭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공구의 날 끝에 이렇게 재료가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러붙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공구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이런 것들은 표면을 굉장히 닫은 면을 되게 저하시키고 공구 마모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유동형 칩과 전단형 칩은 연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고속 절삭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동형 칩이 되겠고요. 저속 절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칩의 형태는 전단형 칩이 되겠습니다. 취성 재료를 사용해서 저속 절삭 환경에서 절삭을 하게 되면 균열형 칩이라는 칩의 형태가 나오고요. 극연강, 알루미늄 합금 등과 같이 고점성의 재료를 가지고 저속 절삭했을 때 나오는 칩의 종류가 열단형 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동형 칩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칩의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가 유동형 칩, 그리고 중간 형태 전단형 칩이 있었고요. 그리고 칩의 분리로는 좋겠지만 표면이나 공구 마모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균열형 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열단형 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인선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열단형 칩과 같이 이렇게 절삭을 하다 보면
이 연강 스테인리스가 알루미늄 등의 그 연성 재료를 절삭을 할 때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절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구 면에 들러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압착되고 또 융착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구성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인선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가장 커지게 되면 이것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열과 동시에 또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서 이 공구 마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공구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표면 거치기를 굉장히 나쁘게 한다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공구의 떨림 현상도 나오게 하고요. 마모를 크게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성인선은 절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절삭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절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알면 더욱더 쉽게 방지 대책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절삭 속도를 보면 속도는 빠르게 해주는 것이 절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삭 깊이를 낮게 해주는 것이 절삭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공구의 윗면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윗면 경사각도 크게 해주는 것이 절삭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절삭류도 당연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러한 조건들이 그 절삭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들이 모두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삭도를 크게 한다든지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든지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든지 윤활성이 좋은 절삭 유제를 사용한다든지 당연히 날 것은 예리하게 하는 게 당연히 구성인선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윗면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원통형의 공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수평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공구와 이 수평면이 이루는 각을 윗면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윗면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절삭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윗면 경사각은 바이트 절삭날의 윗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뜻하고요. 이것은 절삭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삭 저항과 온도입니다. 절삭 저항의 3분력에는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이 있습니다. 주분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배분력은 2에서 4, 그리고 이송분력은 그 다음으로 1에서 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삭 저항은 재질이 연할수록 공구의 윗면 경사각이 높을수록 절삭도가 빠를수록 절삭력을 사용했을 때 적게 나타나는 거. 자, 절삭 저항과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 모두 다 절삭 그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구성인선은 방지되고 절삭 저항은 작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배웠듯이 절삭에 가장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을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사각은 뭐 높을수록 절삭도가 빠를수록 뭐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절삭 작업에서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는데 가공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절삭 조건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절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 속도나 절삭 깊이, 여유면 경사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되겠고요. 일감의 재질도 절삭 저항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게 일감이 좀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연성 재료인지 아니면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취성 재료인지에 따라서 이 절삭 저항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위에 앞에서 배웠던 뭐 칩의 종류를 설명을 드릴 때 그 일감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절삭 저항과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구 수명입니다. 공구 수명 판정 방법에는 우선 공구의 마모량이 어떤 일정한 값에 달한 경우가 되겠고요. 공구 절삭날에 치핑이 생긴 경우도 우리 공구 수명 판정 방법으로 봅니다. 다듬질면 거칠기, 치수 정밀도 등의 규격치 값을 넘는 경우도 공구 수명의 판정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구를 수명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공구의 마멸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경사면 마멸, 크레이터 마멸이라고도 하고요. 여우면 마멸, 플랭크 마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치핑, 이렇게 세 가지의 마멸 형태가 있는데요. 이 경사면 마모는 이렇게 크레이터 마모라고도 한다는 거, 그리고 여유면 마모는 플랭크 마모라고도 한다는 거, 이렇게
동여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치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도가 매우 높고 인성이 작은 공구를 사용했을 때 공구의 날 모서리를 따라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치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구 수명 판정 방법에서 이 치핑이 생긴 경우를 수명이 다 됐다고 판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공구가 절삭을 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서 부서져서 혹은 마모가 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치핑이라는 현상인데, 이렇게 치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공구 수명이 다 됐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모 형태, 즉 마멸 형태는 경사면 마멸, 그리고 여유면 마멸, 그리고 치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을 절삭할 때 바이트가 받는 절삭 저항의 크기 및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 우선 가공 방법 영향을 끼쳤었죠. 그리고 절삭 속도라든지 절삭 깊이, 옆면 경사각 등에 대한 조건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성재료, 취성재료, 이런 일감의 재질도 절삭 저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기계의 중량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